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의 법칙 2016년도 대학별 간략 설명회, 논술 전형 설명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대 차례입니다. 경희대는 2016년도에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합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전통적으로 내신이 좀 강하고요. 수능이 약한 학생을 위한 대학입니다. 경희대의 논술 전형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대학은 이런 학생을 뽑는구나. 내신이 좋은 학생을 뽑습니다. 자, 왜 그러냐? 실질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 즉 논술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어떻죠? 2등급은 2.0, 3등급은 6.0. 논술 실질 반영 비율이 0.29, 0.86. 그런데 4등급부터 어떻습니까? 2%, 4%, 7%죠. 그래서 실질 반영 점수가 4등급만 가더라도 어때요? 1.8, 4.0, 7.5 이런 식으로 대략 3등급 정도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는데 4등급부터는 감점의 점수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희대는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대학은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까지 거의 1점대의 감점밖에 안 나지만 경희대는 조금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신이 강하다. 그러면 논술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 자, 마지노선은 대략 한 3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 물론 3등급 아니면 못 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등급, 자연계열은 아마 4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높기 때문에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원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요. 자연계에서는 이제 4, 5등급 아이들이 나오지만 인문계에서는 4등급 요런대 아이들이 잘 안 나오는 대학이 경희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내신 교과 반영. 자, 내신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왜 내신 교과 반영을 왜 보여주느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신 교과 반영이 어때요? 국영수, 영어, 사회, 전과목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5과목을 반영했는데 올해 전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내신 전과목을 다 바꾸는데 그 점수 차가 어때요? 좀 크니까 내신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지방에 내신 높은 아이들은 논술 조금 준비를 해서 경희대를 적극 지원해 보는 게 좋겠다. 자, 수능 최저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국영수 탐구 2과목 2등급. 자, 그런데 사탐이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수 중에 한 과목 2등급, 사탐 한 과목 2등급만 받아도 어때요? 이의를 충족하죠. 따라서 최저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문계열 쪽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영수 중에 하나 2등급을 맞고 사탐 중에 하나 2등급을 맞춰도 경희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춘다. 따라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추면 어때요? 논술만 잘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이런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정원 및 반영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전체 논술이 70% 반영되죠. 교과가 21%, 출결이 9% 반영되는데 수능 최저는 2015년도 대비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들을 보면은 13명, 5명, 10명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학생들이 이렇게 적게 뽑아. 그런데 이제 정시로 뽑아야 되고 논술로 뽑아야 되고 학생부 종합으로 뽑아야 되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 아닌 이상 정원이요 3, 40명 단위로 넘어가는 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조금 많은 데는 이제 뭐 80명 이런 대학도 있긴 한데요. 주로 경제경영학과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정원이 적은 과가 있고 조금 정원이 많은 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원이 조금 적다 싶은 과들은요. 약간 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 왜냐면 하필이면 못하는 애들만 몰릴 수 있잖아요. 정원이 조금 많은 과. 많은 과는 운이 작용하기보다는 실력에 따라 나의 논술 실력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논술이 70%고 교과 21%, 출결이 9%지만 출결에 감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21%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교과가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덧붙여서 논술 비중이 70%라는 건 거의 당락은 논술에서 결정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논술을 잘한다 싶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경희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별 포인트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뒤에서 바로 이어서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걸 한번 보면서 이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를 조금 잘 보셔야 되고, 2016년도 논술 가이드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냐면 2015년도 논술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할 때 좋은 답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2015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경희대가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어떻게 합격하는지를 조금 알아봅시다. 자, 변별 포인트 봅시다. 변별 포인트. 논제에서 주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핵심 주제와 쟁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는 때도 있고 안 주는 때도 있어요.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안 줍니다. 따라서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주제가 뭐지? 쟁점이 뭐지?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즉,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에 다 통하는 이야기지만, 경희대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 인문제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1번부터 2번이 따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살짝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연결을 잘 시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정확히 읽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2번 문제 보시면 라를 가지고 뭐 다라마를 어떻게 해라, 뭐 발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평가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그것을 각각의 제시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의 수학적 계산과 사고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의 수학적 계산과 사고는요, 가급적이면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이걸 틀린 학생이 조금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자주 안 나옵니다. 가끔가다 수리는 계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텍스트로 정확히 적용하여 설명,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내기 때문에 수리적인 영역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 대학에서는 요구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수리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난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합격자들의 특징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가 드러나는 글, 쟁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요약된 글, 가독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수학을 정확히 맞춘 학생, 틀린 학생이 이렇게 합격하는 케이스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 보면 글이 아주 간명하고요, 간단 명료하고 개념적으로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쓰는 글을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들도 보면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다만 그 쓰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완벽히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한 언어로 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15년도 문제 그 예시답안 분석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답안의 특성들이 조금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어떻게 대비할까요? 자, 작년도 기출도 그렇고 보시면 제시문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를 느낌이 나는 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희대에서. 그래서 제시문 독해가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회계는 수리를 무조건 맞추어야 합니다. 그죠? 수리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뭔가 수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걸 언어적으로 쓰길 요구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해석, 즉 수학적 풀이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논제에서 주제를 정확히 주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희대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정확히 읽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읽고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쉽게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어떤 사고나 생각보다는 제시문의 독해를 얼마나 잘 정확히 드러내는가, 그걸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는가가 합격의 중요한 관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 2016년도 논술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